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문 앞에 다가왔고 대담한 전략으로 보였던 것이 산업적 악몽으로 변모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미국 대통령은 가장 과감한 공약 중 하나인 자급자족을 철회했다. 이제 미국은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웅장한 연설에서 들었던 말들은 숫자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미국 정부는 이제 필수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해외 자원 의존의 비용이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위기의 중심에 있다. 이미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적응해가는 듯했던 글로벌 시장도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제무역 전문가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비상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핵심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미국 시장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산업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필수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라는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급자족 경제라는 약속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역사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관세 인하로 대체되었습니다. 니켈, 흑연, 의약품 등 핵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은 미국이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흑연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이다. 이 나라는 지난해 5만 2천 톤의 흑연을 소비했지만 전혀 생산하지 못했다. 해결책? 해외, 특히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다. 이는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에 대한 더욱 큰 취약성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이제 두려워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가격에 대한 위협은 현실적이고 임박했습니다. 제프리 삭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지배적이라고 자부하는 어떤 경제에도 취약점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필수품에 대한 관세 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입니다.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는 25%로 인상되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대 청분 80억 달러의 추가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영향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각 차량의 가격에 평균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그 금액은 8,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증가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비자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인 압박 완화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불안정한 재정 정책의 부작용은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혼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관세 완화 결정은 선물이 아니라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상 결과입니다. 관세 면제는 관대함이 아니라 협상 수단이다.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상호 양보를 할 용의가 있는 국가들만이 이 정책 변화의 혜택을 받는다. 일본과 유럽연합 EU 같은 국가들은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약속과 함께 유리한 협정을 신속히 체결했다. 일본은 이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얻어냈는데 이는 상당한 변화다. 이로 인해 일본 제조업체들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통합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경쟁사들은 구제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관세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협상이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경쟁은 미국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무역협정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점은 끊임없이 정치적 양보와 맞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각수 한 수 한 수가 결정적일 수 있는 체스 게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정치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성찰의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려 있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나 자동차 시장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의 문제이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내려질 각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위기는 공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거리로 번졌습니다. 슈퍼마켓, 자동차 대리점, 심지어 동네 작은 상점들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환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식품, 차량, 심지어 일상용품의 가격까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이 눈덩이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 더 이상 누구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연설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높았던 신차 평균 가격이 이제 국내 생산 모델 기준으로 평균 $5,000 상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입차의 경우 이 상승폭이 $8,0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5%가 넘는 인상입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했습니다. 한편 신차 모델에 줄을 서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딜러들은 이제 재고가 쌓이고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짧았던 세단이나 SUV 같은 인기 차종에 대한 대기 행렬이 이제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높은 대출 금리로 부담이 컸던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상승한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보급형 모델이 거의 사라진 품귀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부유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중산층 구매자들에게 이러한 가격 인상은 큰 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자동차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인플레이션은 만연해지고 있으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1년도 채 안 되어 $8,000 이상 오른 시장에서 2026년 신차 평균 가격이 2020년보다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연료 가격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차량 선택을 제고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모델을 선호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모델들 역시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접근 가능해 보였던 차량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식품 가격도 이 통제 불가능한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고기 가격이 최대 40%까지 올랐으며 미국인의 식탁에 필수적인 우유와 시리얼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이전에 $10 정도였던 고기 1kg의 평균 가격이 지금은 $13에 달합니다. 그리고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슈퍼마켓들은 가격 인상을 감추기 위해 포장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열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비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상황에서 이러한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 지출을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이 망설임 없이 양질의 고기를 살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저가 고기와 가공식품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미국이 높은 관세로 고립을 시도함에 따라 무역 파트너들은 자체적인 교섭 방법으로 맞서며 글로벌 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각 개인의 생활비가 워싱턴의 정치적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 인상될 때마다 EU 회원국 평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간 최대 1,000조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겪는 동안 기업들 역시 이익 마진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필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중견 기업들, 특히 건설 및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손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은 국내 경제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토머스 제이 도노휴 전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이 관세들은 기업계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조치가 실제로는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매업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악순환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는 핵심 무역 파트너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의 첫 신호는 이미 외교 관계에서 느껴지고 있다.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은 워싱턴이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파트너들을 고립시키고 관세를 협상 도구로 전환함으로써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불신의 과정을 시작하게 했다. 미국 시장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는 지역 경제의 리더인 독일은 이제 자국 기업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물리고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취약하고 깨져서 새로운 제재에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품이 최종 제품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국가를 거쳐야 하는 시장에서 관세 변경은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산업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필수 기기 등 전자제품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애플,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사업 구조 조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렴했던 부품들이 이제는 접근 불가능해져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경쟁자로 여겨져 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원자재 생산의 거대 강국인 중국은 자국의 입지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필수 자원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과 가까워지며 더 큰 정치적 연대를 대가로 유리한 협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구 시장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침투하여 미국산 상품 수출을 대체할 협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과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으로 생활비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20% 이상 올랐다. 여기에 취약계층 가정에 부담이 되는 전기 및 난방비 인상까지 더해졌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앞으로 몇 주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전에는 예측 가능한 길을 따라가던 무역 협상은 이제 황폐한 땅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전망처럼 보였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치는 명확합니다. 세계 무역은 평균 16%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례 없는 하락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세계 경제 네트워크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신뢰 하락으로 인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동맹국인 일본은 대미 수출이 25%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해온 독일은 현재 수출이 18% 감소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중국과 같이 관세도 인상된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이 명백합니다. 이들 국가는 임박한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N. 그레고리 맹큐에 따르면 핵심 문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수십 년간 미국을 지탱해온 신흥시장 경제의 둔화다. 신뢰의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무역 협정이 없다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피해가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려야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붕괴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전 세계 각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운영 구조를 재편하고 더 비싼 대체재를 찾아야 하며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의류 및 기술과 같은 분야는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가로 경쟁하던 기업들은 이제 가장 저렴한 제품조차 대다수의 손이 닿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휴대폰 가격이 거의 $1,000 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게 하고 기업들이 가격 전략을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을 감당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해고는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미국의 실업자 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실직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듀크 대학교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교수인 댄 에리얼리는 이 정도 규모의 위기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당장의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방황하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한 세대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시장은 분열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 대신 우리는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것은 이 경제적 전투의 끝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세계사의 다음 장을 지배할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며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